지금부터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이 요즘에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 과정, 이 두 과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염색체 또는 뭐 상동염색체,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그런 용어들이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요 시간에는 요것들에 대해서 같이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분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낳은 아가, 이렇게 해서 이 세 식구의 어떻게 이 세 식구 사이 그 안에 염색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인터넷에 봐서 여기 출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홀에서 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X가 되어 있어서 요거는 엄마 염색체. 그 다음에 여기는 아빠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마다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우리는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닮아 있는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동 염색체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음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빠와 엄마에는, 자, 요렇게, 염색체들이 있어요. 이때 이 염색체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보면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성염색체 한 쌍과 나머지는 상염색체, 보통의 모습이다 해서 상염색체, 이 상염색체 22쌍으로 나뉘어 있고요. 얘네들은 모양이 같다고 해서 서로를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상동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바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빠의 2번 염색체와 엄마의 2번 염색체가 이렇게 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생식세포에 가면 이렇게 감수 분열을 통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에서 아빠에서 하나, 엄마에서 하나를 아이가 가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상동염색체가 돼요. 얘가 상동염색체입니다. 그러면 이 상동염색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체세포로도 분열이 되고 생식세포로도 분열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시작이 여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아이 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감수 분열을 먼저 우리가 감수 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바로 그 초기 상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가 되는 거라서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세포 분열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세포 분열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DNA가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도 이렇게 실처럼 상동 염색체라고 그랬죠. 자, 대표성을 띈 얘네들이 대표성을 띈 요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있냐면 실은 DNA가 어떤 모양이냐면 잠깐 나선형 구조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여 있어요. 아이고, 이건 여기서부터 할까요?
이런 식으로 꼬여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꼬여있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꼬인 걸로 하죠. 근데 이 꼬인 게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서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는 염색사라고 얘기를 해요. 실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염색사예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세포에도 이 DNA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새로운 세포에다 뭘 줘야 될까? 요 세포에다가 또 DNA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주려면 맞아요. 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제. 자, 그러면 복제를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여기 얘부터 선생님이 복제를 보여줄게요. 자, 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리네. 자, 요렇게 다시 그려줄까? 다시. 신길점. 자,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근데 얘네들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염색사, 이 DNA 나선형 구조가 요렇게 풀려요. 풀리면서 요렇게 풀려요. 그러면 요거 풀리고 나면 어떤 단백질이, 이거 풀릴 때도 단백질이 좀 도와줘. 요게 얘네들의 복제를 도와주는 단백질이 있어서, 자, 여기에 보면,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하나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복제될 것들이 요렇게 되면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 요렇게 가면은, 얘도 요렇게, 요렇게 복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복제된 얘네들이 얘가 하나가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 하나가 또다시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얘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가 만들어진 게. 또 여기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또 하나의 여기 또 하나의 염색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걔도 이 방법, 지금의 이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자기 거를 복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방법대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뉘어. 얘도 이렇게 이쪽으로 나뉘고. 그러면 이제 단백질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얘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죠. 그러면 이 복제된 게 여기 한 개, 또 여기 한 개.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선생님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하나 더 원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려가지고 자, 이 되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냐, 세포 분열을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어때요? 이사 갈 때 어떻게 하죠? 짐을 싸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염색사로 길게 늘어지면 정보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응축을 하는 거예요. 응축. 여기로 갈 때 이 DNA들이 응축을 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막 뭉치는 거예요. 뭉친 거 이렇게 뭉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뭉친 거예요. 얘 하나 먼저 뭉친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뭉치고. 그 다음에 쟤도 이렇게 해서 응축을 해서 뭉치고 이렇게 뭉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이렇게 해서 뭉치고 또 이렇게 해서 뭉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보기가 쉽게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응축된 상태, 요거를 요렇게 다시 선생님이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보면 요거를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색체에서, 자,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염색사가 응축된 상태, 염색사가 응축을 하면 뭐가 되느냐?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얘네들이 하나를 복제했잖아요. 이렇게 복제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제된 상황을 뭐라 그러냐? 염색 분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복제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염색 분체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이런 상동 염색체, 그 다음에 염색체, 염색 분체라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유전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이제 처음에 시작한 상동 염색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상동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한쪽으로 먼저.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기 좋게. 자, 한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자, 얘네들을 처음에 이제 요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얘 하나를, 이때는 염색체예요. 염색체는, 선생님이 먼저 색깔, 아빠 거 하고 색깔을 바꿔서 하면 안 되니까. 자, 아빠 거는 파란색, 엄마 거는 검정색,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가 뭐가 되는 거 있대? 이게 무슨 염색체라고요? 상동 염색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이때 염색체가 되는 이유는 그 전에 여기에 염색사로 존재를 했는데 이때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뭐가 된 거예요? 염색체가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DNA인 거예요. 자, 그러면 DNA하고 유전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DNA와 유전자라는 말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DNA는 마치 지도예요. 지도. 비유를 한다면 지도. 유전자는 거기 안에 있는 각각의 그 주소에 있는 어떤 목적지죠. 어떤 선생님 뭐 집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그 집 하나의 어떤 주소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DNA에 유전자 정보가 같은 위치에 있어요. 상동 염색체끼리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선생님이랑 여기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 곱슬머리다. 여기는 아빠는 곱슬머리. 그러니까 머리카락 모양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같이 있는 거죠. 엄마는 고든 머리. 여기는 곱슬머리. 여기 되는. 같은 위치에 이렇게 정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정보가 있는 요렇게 상동 염색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머리카락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유전자 정보는 어때요? 다르죠. 구체적인 정보는 다를 수 있으나 형질을 결정하게 되는 유전자 정보는 같은 위치에 있다. 이게 이제 상동 염색체의 관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만약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쌍꺼풀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외꺼풀이다. 뭐 쌍꺼풀로 갈까요, 그냥? 이게 왜 이래? 왜 안 지워질까? 자, 그러면 여기를 그냥 쌍꺼풀이다. 선생님이 적을게요. 쌍꺼풀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정보가 쌍꺼풀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정보가 쌍꺼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곱슬머리, 고드머리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생식세포 분열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생식세포도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DNA 복제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아빠가 복제를 일으켜서,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엄마가 복제를 일으켜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복제가 일어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염색 분체. 자, 염색 분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염색 분체는 자, 어떤 관계가 자, 상동 염색체가 서로 복제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아빠 거는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될까? 여기가 아빠가 곱슬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쌍꺼풀이라고 그랬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해야 돼?
복제됐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가 돼야 되지? 곱슬. 여기도 쌍이 돼야지. 쌍꺼풀. 자, 엄마 겁니다. 자, 엄마 거는 좀 색깔 바꿔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자, 엄마 거는 여기가 뭐죠? 엄마는? 여기 엄마는 고든머리죠. 그러면 엄마의 복제 거도 뭐가 돼야 돼? 고든머리. 그 다음 여기 아래는 쌍꺼풀.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 똑같이 쌍꺼풀.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가 순서가 있었는데 이게 동시다발로 일어나니까 우리 책에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게 만들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과정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세포분열 과정을 잘 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반드시 자기가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그리면서 말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를 몇 번씩 선생님도 이게 생물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냥 단순히 예전에 외웠던 기억이 나서 선생님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생물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거 맞아요? 보냈는데 선생님 이거 아닙니다. 오개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선생님한테 묻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지식을 설명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습득했는지 선생님이 여러분들 선생님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가고 있는지를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으로 일단 염색체와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